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0년도 제4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직류 타여자 발전기의 부하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크기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여기 계자 저항의 전류가 외부의 전원으로 공급이 되는 발전기를 타여자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계자 저항이 되고요. 계자 코일이 되겠죠. 이쪽 부분이 이제 전기자 저항이 되겠고요. 이게 전기자 코일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를 통과하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고요. 이 전류가 어디로 가요? 부하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다. 어디서? 직류 타여자 발전기에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시에는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이때 계자 저항기의 저항값은 0으로 해둡니다. 기동시입니다. 기동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은? 이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죠. 답은 3번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중간 변압기는 전동기의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전동기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44번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한다. 즉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 라고 했는데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여야 한다. 여기 크게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기 1, 2, 3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동기속도와의 관계는? 자, 유도전동기에서 토크는 2차 입력과 비례하고요. 동기속도와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여기 유도전동기 토크 공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토크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토크와 여기 2차 입력은 비례 관계, 그 다음에 여기 동기속도는 분모했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6번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2분의 파이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은 각도죠? 파이는 각도에서는 180도입니다. 즉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 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 이야기하는 거죠. 교류 발전기면 동기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냐? 자, 삼상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라고 했어요.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내용을 보면 뒤진 전류죠? 뒤진 전기자 전류니까 뒤진 전류예요. 뒤진 전류 늦은 역류일 때는 감자작용이고요. 앞선 전류 빠른 역류일 때는 증자작용입니다. 여기 뒤진 전류죠? 뒤진 전류를 또 뭐라고 하죠? 지상전류라고도 하죠. 그죠? 뒤진 전류, 지상전류 같은 얘기예요. 이때는 발전기일 때는 감자작용.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만약에 문제에서 교류 발전기, 즉 동기 발전기가 아니라 동기 전동기로 주고 같은 상황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을 물어보면 동기 전동기는 뒤진 전류, 늦은 역류일 때 증자작용입니다. 즉 발전기와 반대예요. 발전기는 뒤진 전류, 늦은 역류에서 감자작용이었죠. 전동기에서는 뒤진 전류, 늦은 역류이면 증자작용입니다. 요거 반대된다는 거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번은 발전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감자작용.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랑 요번에는 직류기네요. 좀 전에 46번은 동기기였어요. 그죠? 요번엔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 현상인가? 답은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직류기는 N상과 S상, N극과 S극, 요거를 계자라고 하죠. 계자 사이에는 자속이 존재합니다. 계자가 발생시키는 자속을 우리는 주자속이라고 해요. 주자속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 전기자가 있는 거죠. 전기자. 네. 그래서 이 전기자가 이게 코일이에요. 그죠? 이 전기자에 감긴 코일이 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계자가 만들어낸 주자속과 쇄교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유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전기자에 감긴 이 코일에 전압이 유도가 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 이 전기자에도 자속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뭐 자속이 뭐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럼 여기 이렇게 발생이 된다 하면 여기서 발생된 이 자속으로 인해서 계자가 만들어낸 주 자속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린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해요. 직류기에서는 자속이 감소되는 영향을 받고요. 동기기에서는 횡축반작용, 직축반작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직축반작용일 때 이때 뭐 감자, 증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뉩니다. 예, 횡축반작용일 때는 역률 1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기에 관련된 전기자 반작용은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제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직류발전기의 무브와 특성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표시한 것인가? 자, 무브와 특성 곡선은 단자전압과 계자전류와의 관계를 표시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8번은 2번이 되겠고요. 요거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계자조정 곡선은 계자전류와 부하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요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다음은 직류발전기의 정류곡선이다. 이 중에서 정류 말기에 정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답은 요 B가 되겠습니다. B. 여기 B. 요 부분이 부족 정류라고 해서 정류 말기에 불꽃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요거 직류 발전기 정류 곡선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A가 직선 정류, 여기 직선 정류라고 해서 불꽃이 없는 정류를 나타낸 거고요. B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족 정류, C가 과정류. 요거는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되는 거고 D가 정연파 정류. 요게 D죠? 요게 D. 요게 불꽃 없는 정류가 되겠습니다. 암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50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기전동기는 역류를 조정해서 역류를 1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고요. 1번, 3번, 4번 이거는 동기전동기 특징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3상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슬립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은 구속시험, 무브화 시험, 저항 측정이 있습니다. 슬립 측정은 없지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은 요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비례추이가 뭐냐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2차 저항을 삽입을 합니다. 그럼 저항값이 증가하고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서 슬립이 커져요. 근데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에 의해서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항을 이용해서 슬립을 조절하고 이 슬립을 이용해서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을 이렇게 조절하는 걸 비례추이라고 합니다. 예, 좀 어렵죠, 그죠? 그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선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 삼성 유도전동기에서 효율, 출력, 2차 동소는 비례추이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이 중에 출력, 2번에 출력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변압기의 전일 효율의 최대가 되는 조건. 그러니까 변압기 효율의 최대가 되는 조건, 뭐가 있죠?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철손은 무부하손을 의미하고요. 동손은 부하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가 같은 내용이 1번에 있네요. 하루 중에 무부하손의 합, 하루 중에 부하손의 합이 같을 때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할 수 없는 발전기는? 예, 답은 2번 직류 직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예, 직류 직권 발전기는 이런 식으로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 즉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직류 직권 발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부하 특성 곡선은 무부하일 때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거든요. 요거 우리 48번에 서 있죠, 그죠? 예, 요런 곡선으로 나타내는 건데, 무부하일 때 부하가 없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겠죠, 0. 그래서 계자 저항은 0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할 수 없는 발전기는 직류 직권 발전기가 되겠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380V 60Hz 4극 10kW인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이다. 그러니까 전부하 걸렸을 때 슬립이 4%란 얘기예요. 전원 전압을 10% 낮추는 경우 전부하 슬립은 약 몇 %가 되겠는가? 자, 요거는 슬립과 전압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슬립과 전압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예, 요런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정리하면 요게 S1이 요 380V일 때의 4%. 그러면 여기 V1은 38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S1과 S2의 비례 관계는 V1의 제곱분의 1과 V2의 제곱분의 1의 비례 관계가 같다. 여기 지금 비례식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4%일 때, 즉 0.04? 그냥 4%라고 하겠습니다. 4%일 때 얘가 380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리 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10% 낮출 경우에 전부하 슬립. 그러면 V2는 380에서 10%가 낮은 전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면 380에 10%면 38%네요. 그럼 마이너스 38. 요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전체 100%에서 10%를 뺍니다. 즉 1에서 0.1을 빼면 0.9지요. 그 요 90%잖아요. 그죠? 90% 곱하기 380 하면은 342V다. 그러니까 380V에서 10% 낮은 전압이 342V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4%,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슬립이고요. 여기에 380의 제곱 적용하고 여기에 342의 제곱 이렇게 적용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요 비례식은 뭐죠? 가까운 거 곱한 것과 요 먼 거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지요. 그래서 요 가까운 거 곱한 값 가까운 거 곱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 먼 거 곱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 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곱하기 V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S1이 4%, V1이 380V, V2가 380V에서 10% 낮은 342V. 그래서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이때 슬립은 4.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슬립과 전압의 관계는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요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어떤 상태로 되는가? 예, 답은 3번 소전류가 흐른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자,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처음 순간에는 큰 단락 전류가 흐르지만 계좌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 기전력이 유기되지 않는다. 즉 기전력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서 소전류,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답은 3번. 예,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7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금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죠. 분포권은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는 전기자 건선법 또 뭐 있죠? 단절권 있지요. 단절권.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으로 하는 이유는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암기. 예,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58번 직류기에서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직류기에서예요.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이에요. 제가 좀 전에 전기자 반작용 직류기에서 여기 N극과 S극 요게 이제 계자라고 했어요. 계자는 주 자속을 발생시키죠. 주 자속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요 안에는 전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기자에 이제 이렇게 코일을 감아 가지고 이 전기자가 회전하면 요 계자와 전기자가 쇄교하면서 전기를 유도한다고 했죠. 이게 유기 기전력이에요. 전압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전압이 유도가 되면 이 코일에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죠?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자속이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 자속으로 인해서 여기 이 주 자속이 영향을 받아서 감소되는 게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상권선이 뭐냐? 이 계자에 요 계자 안쪽으로 해서 또 건선을 코일을 감아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는데 전류를 어떤 방향으로 흘리냐면 여기 전기자와 반대 방향으로 흘려서 전기자가 발생시키는 자속의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자속과 여기 보상권선에서 발생되는 자속이 서로 상쇄돼서 주 자속을 괴롭히는, 감소시키는 자속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상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립니다. 네,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암기. 보상권선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린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 9000kVA와 6000V % 동기 임피던스가 80%인 삼상 교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라고요? 동기 발전기예요. 예, 삼상 동기 발전기. 예, 동기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자, 여기서의 임피던스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제곱의 PZ로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전압, 이 전압은 킬로볼트 단위의 전압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용량, P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의 용량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동기 임피던스가 이 임피던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P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10V 제곱은 넘어가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곱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10 곱하기 V는 킬로볼트 단위의 전압이 적용돼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는 6000V 줬죠. 6000V를 킬로볼트 단위로 환산하면 6킬로볼트입니다. 그래서 6의 제곱이 적용이 되고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래요. 그래서 80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라고 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문제에서 9000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줬네요. 그래서 9000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확인하면 이때의 임피던스는 3.2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요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전기자 총 도체수가 500, 6극 중권의 직류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전 전류가 100A 때의 발생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미터인가? 단 1극당 자석수는 0.01 웨버이다. 자, 토크 구하는 공식 2파이 A가 이제 병렬 해수죠. 병렬 해수 분의 P 요 극수예요. 극수 PZ 파이 전기자 전류 요렇게 구하는데 요렇게 구한 토크는 뉴턴 미터의 단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킬로그램 미터지요. 그래서 뉴턴 미터의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단위로 환산해 줄 때는 9.8을 나눠줘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킬로그램 미터 단위의 토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 극수 문제에서 6극 줬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Z 총 도체수 문제에서 500 줬습니다. 500. 그 다음에 파이 자속이죠. 자속 문제에서 0.01 줬네요. 그 다음에 전류 전기자 전류예요. 전기자 전류는 100A 나누기 2파이 곱하기 중건이죠. 중건일 때는 병렬 회로수와 극수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극수가 6극이죠. 그래서 병렬 회로수도 동일하게 6 곱하기 9.8분의 1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이때 토크는 8.12kg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예, 요거 토크 구하는 공식 요렇게만 계산하면 뉴턴미터. 이 뉴턴미터에다가 9.8을 나누면 킬로그램 메타 단위의 토크가 구해진다는 거 요 알아두시고 요거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제4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이번 회차에는 암기할 게 좀 많아요. 그죠? 예, 글로 나와 있는 문제는 내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암기는 해 주셔야 돼요. 예, 아셨죠? 그래서 요거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딱 덮지 마시고요. 예, 41번부터 다시 쭉 보시면서 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암기하고 계산 문제는 내가 직접 풀어보면서 내가 직접 푸는 게 좀 어렵다 하면은 그냥 해설 한번 그냥 쭉 적어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 한번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 한번 맞춰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예, 요번 기출문제 해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